썰푸는 라디오 썰프라. 안녕하세요. 마음 잡고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느닷없이 이혼한 전처가 빼돌린 재산을 달라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횟수로 8년차 부부입니다. 당시 저는 초혼이었고 신랑은 재혼이었습니다. 전처 사이에 딸아이 하나를 낳았고 결혼 3년 만에 전처와 법적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뒤늦게 알았지만 전처의 뻔뻔스런 외도와 남편 몰래 재산을 은닉, 강탈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뒤 저를 만나 연애 4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신랑과 재혼 후 우린 딸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전처가 보란듯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이혼 후 남편이 빼돌린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며 그 재산의 반을 자기에게 달라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시댁에게 듣기론 그 전처는 돈에 환장해서 시애미 시애비, 동서 돈까지도 빌려가서 갚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뻔뻔스러운 여자가 아닐 수 없었다고. 명절 때마다 들었던 터라 사실 놀라울 것도 없었지만 그 전처가 보내온 소장 내용의 그 재산은 우리가 재혼 후에 읽어놓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재산을 알고 빼돌린 지 재산이라고 달라고 하는 건지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이혼 당시 남편은 시세 5억짜리 집 한 채와 통장 예금, 전처 사이에 낳은 딸아이 양육비까지 총 6억이 넘는 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전처는 결혼 후 가정주부로 딱 2년, 그리고 바람나서 집에 안 들어온 지 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처 자식을 생각해서 그 많은 재산을 넘겨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 돈을 다 챙기고 난 뒤 전처는 법정에서 했던 약속과 다르게 딸아이 한 번을 만나게 해주지 않아 남편은 지금까지도 그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 헤어져서 그런지 지금 길 가다 마주쳐도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생김새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느닷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전처가 빼돌린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참 낯짝도 두껍지요. 그 재산은 남편과 제가 재혼 후에 맞벌이를 하며 악착같이 열심히 돈을 모았고 남편 역시 전처에게 모든 재산을 뺏기다시피 다 넘겨주었던 터라 사실 재혼 후엔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이 처음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벌어야만 했었고 그 결과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장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를 마련했고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상가는 사업자가 있는 신랑 명의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전처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랑의 은닉 재산이라며 그 상가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펄쩍 뛰고 기가 찰 노릇이었죠. 더욱 뻔뻔스러웠던 것은 그 소장의 내용 중 그 상가는 자기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까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죠. 그 상가는 우리가 재혼 후 평상시에 눈여겨봐왔었고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나온 걸 알고 사자고 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무슨 자기가 기여한 재산의 일부라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희는 소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전처는 신랑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상가에 가압류까지 걸어놓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생겨먹은 년이길래 지껏 남의 것 구분도 못하고 저렇게 날뛰는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셈이라도 난 모양입니다. 전 한번 면상이라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무고죄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까지 바로 맞고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실 연락과 문자로 그 전처에게 고소 취하해라, 억지 좀 그만 부려라, 이거 너가 형성한 재산 아니지 않느냐 등 문자로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깔끔하게 대응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해야 말이죠. 얼마 후 재판이 열렸고 법원에 나타난 그 여자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그 재산의 반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며 눈 하나 깜빡 안고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더군요. 세상에 양육비며 재산 분할이며 6억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그 상가까지 탐을 내겠다? 참 어림없는 소리였죠. 신랑은 판사님께 당당하게 지금의 아내와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며 읽어놓은 재산이라고 말했고 소득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상가를 매매하기 위한 금전의 흐름까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나요? 그러자 재판장에서는 그 전처는 이 모든 것은 거짓이고 허위 문서라고까지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자기 몰래 빼돌린 재산이라고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치며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 부리는 꼬락서니 하고는 결국 판사님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기각해 주셨고 우리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의 가압류를 해지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그 전처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냥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고 싶지도 않고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 생각해서 그냥 봐주자 라는 생각에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처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꼴통년이 판사님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 상가의 가압류 해지를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그 상가에 새를 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그 전처에게 문자를 보냈죠. 일주일 안으로 판결문대로 상가 가압류 해지하십시오. 더 이상 그쪽과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라고 정중히 보냈어요. 그런데 회신은 없었고 일주일을 넘어 한 달을 기다렸지만 해지 조치를 하지 않더고 있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신랑이 그년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 내일 해지하라고 해지하지 않으면 쫓아가겠다고까지 화를 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갑자기 신랑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처가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무섭다고 협박죄로 신랑을 고소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또 있을까요? 세상에 무슨 이런 년이 다 있는지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 형사 담당자는 전처가 신랑과 통화하면서 녹음했던 녹취록과 제가 보낸 문자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형사도 좀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고소장이 접수돼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출석을 좀 해주셔야겠다고 오셔서 조사는 받으셔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언제 오실 수 있는지 신랑과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나도 자식 낳고 사는 엄마인데 전처 자식 생각해서 처음엔 그년의 심정을 좀 이해해보려고 잠시나마 생각했던 것이 큰 오산이었음을 깨달았고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그년과 제대로 한번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년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고 가압류 해지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신적 위자료 소송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톡톡히 보여줘야겠죠? 아마도 그년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신랑과 전처의 이혼 사유도 전처의 불륜 때문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어린아기를 버려두고 바람나서 집을 1년씩이나 나간 년이 뭐가 그렇게 뻔뻔스럽고 당당한지. 남들은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난리인데 이년은 6억이나 뜯어놓고도 지 자식 애비를 깜빵에 쳐넣어달라고? 참, 세상에 이런 것도 애미년이라고. 참 그 자식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전 그럼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못됐고 악질 같은 이런 년을 이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이런 년과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법적 소송으로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생각이고요. 그간 마음고생이며 우리가 받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인연과 싸울 생각입니다. 어디 전처가 이기는지 지금의 본처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프라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